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구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구름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구름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오늘도 구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시죠? 아무래도 조금 좀 됩니다. 근데 뭐 방송 채팅 안 보시고 저랑 대화하시면 괜찮습니다. 잘 하실 네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구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1999년도 막 밀레니엄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제가 한 18살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아버님 사업일 때문에. 근데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말이 대구지 완전 그냥 시골인 거예요. 이게 더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맨날 출퇴근하시고 뭐 저는 이제 학교 알아보고 이러는데 제가 학교를 간 것도 너무 시골인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특성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좁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아들이 누구 뭐 어딜 갔다더라, 뭐 거기는 친구가 누구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더라,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들어서 뭐 술 마시러 나가자라든가 뭐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모이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그냥 뭐 시내 어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격이 되게 모난 편은 아니어서 전학을 하고도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리에 끼게 되는데 그 무리가 나쁜 무리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잘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원래 이제 고등학생들끼리도 이제 가끔씩 모여가지고 좀 약간 일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저희끼리 흔히 얘기하는 속칭 뚫린 곳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뚫린다 저기 막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가끔씩 거기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다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얘 이제 전학 온 애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서글서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또 부리둥실하게 얘기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거기서 이제 술 먹게 됐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선배를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전학 온 학교의 선배였어요. 졸업은 지금은 했고 그때 그 선배 나이가 한 20살 됐던. 근데 그 선배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취업을 보내줘요.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취업을 갔다가 여기가 회사가 괜찮다 혹은 뭐 공장이 괜찮다 이러면은 졸업을 하고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18 막 19 때 이제 받던 월급이 좀 셌죠. 그때 선배들은. 그럼 이제 막 차를 막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희 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진짜 빛 같아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선배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동생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나와, 뭐 술 한잔 사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만큼의 그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허세 같은. 그래서 이렇게 다 부르고, 와서 술 먹고, 뭐 그런 형님이셨는데, 근데 이 선배가 약간 좀 보면 덩치가 되게 좋아요. 좀 안 좋은 쪽, 그러니까 그런 형님들처럼 선배가 덩치가 되게 좋고, 네. 뭐 약간 그런 쪽 제안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활하라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알게 됐고, 또 이제 주말에 형님이 이제 부르는 거죠. 야, 누구누구랑 뭐 술 한잔 할 건데 나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좋았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돈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뭐 같이 한잔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술자리에 저 포함해서 친구 둘 그리고 선배 1명 그리고 선배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총 5명이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이제 좀 약간 얼큰이 취하는 거죠, 다. 취해가지고
선배가 야 또 한 잔 더 마시러 가자 이랬는데 시간이 그때가 막 11시 한 12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학생 신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골은 이제 다 그런데 여인숙 같은 데를 잡아요, 여관을. 여관을? 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안주할 걸 사들고 술을 사들고 이제 거기서 막 먹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리미트가 없으니까 언제 나가라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선배 속셈은 되게 뻔한 거였거든요. 그냥 뭐 여자친구랑 같이 있겠다 뭐 이런 건데 저희는 뭐 아쉬울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관방을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술도 또 마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관이 그 바로 앞에 이제 콩나물 해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여관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아주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허름하다는 건 이제 내부가 좀 허름한 거죠. 건물은 3층짜리인데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여관 이제 딱 들어가면은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이제 안을 조금 보이잖아요. 네. 얘기를 할 때. 안에 보면 집기들이랑 다 있어요. 뭐 침대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을 2개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다. 온돌방이니까 그냥 5명 다 자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선배는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배가 방 2개가 없냐 이랬더니 이제 힘들다. 뭐 지금 자리가 없다 이러길래 그럼 어떡하려고 있는데 3층에 보면은 맨 끝방이 하나가 있는데 예. 최근에 조금 찝찝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관 자체가 되게 허름한 곳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그리고 일용직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거든요. 방마다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좀 많이 붐볐어요, 여관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도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가니마니 이러다가 술도 좀 취했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기가 이제 나오는 거 그게 뭐 어때서 괜찮다. 그리고 또 옆에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선배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격을 좀 싸게 해가지고 방을 2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15,000원 막 이러니까 뭐 그냥 친구들끼리 5,000원씩만 모아도 가능한 숙박업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죄송한데 그 찝찝한 일이 뭐냐 뭐 말씀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뭐 그런 일인데 뭐 그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찝찝은 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귀신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무서울 텐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곰곰이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이게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맞아 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무서울 게 진짜 없었어요. 뭐 그때도 술도 다 취했고 뭐 알다시피 다 시골이고 그 형님도 선배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뭐 어때서 이렇게 이제 막 패기로 올라갔었거든요 3층을. 이게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층에 이렇게 복도로 쭉 돼 있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엘리베이터 넣고 2층도 마찬가지 3층도 마찬가지고 복도를 쭉 중간을 놓고 양옆으로 방이 이게 6개 있어요. 한쪽 면에 3개 한쪽 면에 3개. 이제 막 1, 2층 올라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막 대학생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있고 일용직 아저씨들이 막 하고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3층에 딱 올라갔는데 찝찝한 방은 3층 맨 끝방이었고 저희 친구 3명이서 묵기로 한 방은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바로 옆방 문을 열고 확인을 딱 했는데 저희 방은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또 화장실도 그 옛날 철문으로 해가지고 아시죠? 유리는 또 부투명 유리예요. 진짜 옛날식이고 막 수건에서 냄새나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왼쪽 화장실 정면에는 방문이 있고요. 또 방문을 열면 바로 앞에 창문이 하나 있고 왼쪽에 이불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TV 한 대 있고 TV 다이 뭐 있고 이게 끝이에요. 침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저희가 사는 걸로 갖다 놓고 마지막 끝방을 갔죠. 끝방에 문을 딱 열었는데 똑같아요. 구조도 딱 똑같고 사실 뭐 특별할 게 없는 방이었어요.
그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특별한 뭐 그런 기운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그 옆방에다가 선배 여자친구는 이제 짐을 풀고 저희 방에 다시 왔어요. 술을 이제 한참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여관도 되게 웃긴 게 할머니가 절대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면 1층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 당시 막 1층에다가 결제를 하고 들어가면 2명만 쓸게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1층 창문 막 따고 들어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을 안 줘요. 3층만 줘요. 3층은 이제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5명이서 이제 신나게 술 마시면서 또 노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기쯤에 선배하고 선배 여자친구가 슬슬 이제 약간 갖겠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놀았고 선배랑은 이제 없으면 또 저희끼리 또 재밌잖아요. 가시라 이제 가고 저희가 이제 그때가 새벽 한 1시,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야 우리끼리 또 잘려니까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사오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또 3명이서 나가서요. 쫄래쫄래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뭐 살 게 딱히 없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되게 싼 안주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네. 대충 이제 술만 사들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워요. 오. 그냥 진짜 순수한 공포 있죠. 뭔가를 봤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1층 오르고 2층 올라오는데 친구 3명이 저까지 포함 친구 3명이 중간에 자꾸 서요. 계단 올라오다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소름 돋는데 근데 친구가 서면 제가 이제 맨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서면 친구가 야 뭐해 안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애들도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게 어떤 웃음이냐면 그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하는 웃음 있잖아요. 야 잠시만 막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건 진짜 잠시고 갑자기 또 쎄해지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2층 딱 올라왔는데 분명히 나갈 때만 해도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 새벽에도.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큰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 거기 정말 많이 왔어요. 뭐 새벽이고 뭐고 계속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2층 올라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용직 분들이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TV를 항상 켜놓고 주무세요. 저희는 그 여관을 자주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 하거든요. TV를 켜놓고 주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뭐 사실 그냥 다 잔다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 건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계단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한 층을 올라갈 때 2층 반까지 딱 올라왔는데 진짜 뭔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몸이. 여기 마지막쯤 남은 반칸 계단에 한 칸만 남았는데 발이 너무 안 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술이 좀 취했으니까 예. 야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층에 딱 올라가고 진짜 딱 계단 하나 딱 남겨져 있는데 이 계단 한 칸 올리는 그 발이 진짜 무거웠어요. 그리고 탁 하고 올리고 그 복도가 이렇게 쭉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방이 왼쪽에서 2번째 방이었고 그 이상한 방이 3번째 방이었는데 그 3번째 방 그 끝에 맨 마지막 복도 중간에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게 피어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무섭다는 생각보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보는데 야 저거 아지랑이 같은 거 보이지 않냐 이랬더니 무슨 아지랑이? 이러면서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중간까지만 가면 되니까 문을 따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그때도 허세였어요. 약간 내가 무섭다 그러니까 뭐가 나 안 무서운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명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이제 뭐 안주 이게 뭐 도출한 거 뭐 새우 과자 뭐 이런 거랑 뭐 만두 이런 거만 해가지고
또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 3시쯤 다 됐을 때였나? 그 여관방 공기가 싹 달라져요. 이렇게 뭔가 싸늘해요. 차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뭐 그런 느낌도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지?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 한 명이 사실은 나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야 우리가 그 얘기를 드러나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괜히 더 찝찝한 걸 수도 있잖아 이러는데 충분히 그게 저희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의 존재를 진짜 마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또 마시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방이 그 선배방이라 그랬잖아요.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되게 허름한 방이고 바로 벽과 벽이 있는데 주먹으로 치거나 등으로 치거나 이러면 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울림 같은 게 있고 바로 이렇게 딱 때리면은 옆방에서 때렸구나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옆방에서 때린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울림이 없어요. 짧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옆방에서 쿵 하는 거예요. 이 주먹으로 치는 거 손바닥 이런 느낌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진짜 또 완전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손가락 한 마디 움직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쿵 소리가 들으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술잔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야가 진짜 조금 더 돌리기가 무서웠어요. 뭔가 보일까봐. 내가 지금 고개를 돌리면 뭐가 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선배가 우리 무서우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공포심에 절여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다 그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아니다 이제 저희가 찝찝하니까 그거 먹고 치우자. 근데 여기 이제 친구가 근데 잘 수는 있겠냐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좀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배도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모님한테 엄청 혼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3명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TV라도 켜놓고 자자. 불 다 켜놓고 그래 알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누군지 한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쿵 하는 소리 한 번 딱 더 들리고 이런 소리 딱 들렸어요. 그리고는 선배의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옆이잖아요. 저희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바로 튀어나갔더니 선배 여자친구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옷 대충 그냥 걸치고 막 가릴 것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 뒷걸음질을 쳐요. 뭐야 이러는데 선배는 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는 알겠는데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친구 보고 야 저기 선배 여자친구 좀 확인 좀 해봐라. 또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용기 내서 밖에 딱 들어갔는데 선배가 눈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속칭하는 말로 맛이 간 거예요. 맞아요 선배가.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막 방문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야 창문 이러는 거예요. 창문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배 옷을 입히고 선배가 완전 마탱이 갔으니까 이제 집까지 다 데려다 준 거예요. 택시 태워가지고 연배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몰래 저도 종이 들어가가지고 방에 딱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가. 근데 선배가 자꾸 창문 했던 게 자꾸 생각도 나고. 예.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날밤을 깠어요. 왜냐면 저는 잠들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무슨 눈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공포감이 질려가지고. 뭘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이었는데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선배를 뭐 희야 그랬었거든요. 희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야 일단은 뚫린 곳으로 모여라.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술을 막 연거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어쨌냐 이랬더니 공장이고 지금 뭐고 내가 좀 멘탈이 안 썼는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 보니까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 다 그런 거예요. 선배가 어제 무슨 일이든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선배하고 선배 여자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웠대요. 이불 깔고 바닥에 아무런 것도 안 했대요. 피곤해 이래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 선배가 술에 취해서 누웠는데 피곤함보다 더 큰 피곤함 같은 게 몰려오더래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했던 선배의 말이 바닥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대요.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만큼 피곤했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행군 끝나고 나면 진짜 막 빨려드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누워있다가 이제 선배 여자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TV 쪽, 그 정면에 보이는 창문 문을 열었던 거죠. 문 열고 이제 선배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으로 몸을 이었는데 저희 방 쪽 벽 말고 이제 반대쪽 벽으로 이렇게 딱 이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창문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아기가 안고 있는 엄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진짜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되게 앳돼 보였고 아이는 막 태어나 100일도 안 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핏덩인지 알거든요. 정말 작죠. 예. 네, 정말 작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그걸 같이 봤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술이 취한 상태라 진짜 한 30초간 멍하니 봤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늦게 인지가 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창문에서 건물 안쪽으로 주는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서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쿵 소리가 한번 또 툭 나더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표정이 살짝 바뀐 것 같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바뀐 건 바뀐 것 같더래요. 아 이거 나가야 되겠다. 그 순간 갑자기 또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애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었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선배 여자친구 완전히 이제 멘탈이 터져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는 완전히 겁이 질려버렸고 이제 그 술자리가 이제 되게 빨리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건물 여관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려면 봤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야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한 명은 이제 집집한테 괜히 갔다가 흔히 말하는 귀신 씌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가 갈 필요 없겠냐. 근데 야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쯤 됐으면 아줌마들 따지기라도 해야 되고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마저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겁을 떨어놓고 너무 궁금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여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살길 이런 일이 있었다. 네, 할머님이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되게 덤덤하게.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냐 이러니까는 아직도 소름 돋는데 할머니가 자꾸 뭐 눈치를 봐요.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보는 카운터인데 그전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얘기를 하려 말려 막 이러시는 느낌인데 눈치를 하고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고 이미 다 상황이 끝났는데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온 건데 이 얘기를 막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 눈치도 본다고. 나중에 이제 친구가 그럼 방 좀 한번 봐도 되냐 했더니 열려있다고 가보라고 되게 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모른다. 나는 방 줬고 너네가 돈 냈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분명 찝찝하다고도 했고 다 얘기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다시 이제 좀 저희끼리는 이제 화가 좀 났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왼쪽에 화장실, 이제 앞에는 창문 있고 TV 있고 TV 다이, 옆에는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 네. 이불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마지막 방이라 그랬잖아요. 네. 건물이 꺾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TV 쪽 창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창문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배 여자친구가 열어줬던 거는 우리가 확인했던 그 창문이고 그 오른쪽에 창문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던 곳과 다른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문이 2개인 거예요. 거기가 꺾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막 쿵쿵쿵 소리는 문 열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앞에 있는 창문을 열었고 만약에 그 창문이 아니고 오른쪽 창문을 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잠시 내려두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년 뒤에 우연찮게 이제 다시 고향을 내려간 일이 생겼는데 철거가 다 됐더라고요. 아. 그 여관은 철거가 네. 다 됐고, 거기 시장에 계시는 분을 제가 좀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형님 뭐 그거 혹시 그 여관 되게 그런 일 있었는데 뭐 들으신 거 없냐 이랬더니, 야 거기 야 문제 진짜 많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라, 거기 가격이 얼마나 싸냐, 별별 사람 다 왔다, 흉흉한 소문도 엄청 많았고 뭐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마지막 입싹 닦고 계속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어머님 쪽이 절에 이제 다니시는데 엄청 이제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네. 그 일 있고 이제 좀 지나니까는 어머님이 너 요즘 무슨 일 없었지? 이러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야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 대반이 알겠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고, 선배도 다 아무 일 없고 선배 여자친구도 다 아무 일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좋게 다 흘러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창문을 잘 열었던 게 아닌가 진짜. 그러게,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열었다라면. 네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그 할머니도 뭔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도.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다 있었겠죠, 사건 사고가. 그치. 예,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죠 그냥. 그리고 그냥 찝찝한 일이라고 하고 그냥 방을 주고 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네네. 사실 뭐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맞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이제 와서는 네. 그렇지. 우리 여관에서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좀 이런 그치. 느낌인 거고. 네. 야, 근데 진짜 섬뜩했겠다. 그게 구름님이 느끼신 게 그 모를 위화감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날의 그 곳에 관련된 뭔가의 위화감. 무섭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그냥 공포였어요, 정말. 이야, 구름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섬뜩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여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선배분이랑 선배 여자친구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거를 보고 나서, 구름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본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귀신 형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섬뜩한 한 여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